만약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가 미칠 지경으로 느린 것이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2010년 테넷이 주에 위치한 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현명하게 설계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에너지부로부터 받은 연방 지원금을 바탕으로 약 17만 명의 가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디지털 통합 전력망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수십 년간 사용된 구형 인프라를 대체했으며 자동 차단기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전력 흐름을 훨씬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전 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고장 시간은 단축되며 시스템은 훨씬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시립에너지기관 EPB가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이 현대화는 정전으로 인한 연간 수익 손실을 약 540억 원 줄인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에서도 연간 약 4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더 많은 절약을 위해 가입해 주세요. 지역적 규모로 볼 때 이는 이미 상당히 인상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흥미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에너지 인프라 개선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 당국이 가정, 직장, 그리고 자체 통제 센터까지 연결되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자들은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미 이 케이블들을 설치하는 중인데 몇 미터만 더 연장해서 이 인프라를 단순히 전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트래픽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는 가볍게 말해 놀라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채턴 후가 시민들은 미국 전국 평균 속도의 약 200배에 달하는 인터넷 연결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더 저렴했으며 커버리지 범위도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연결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 일반적으로 느린 이유는 그것을 무능한 사람들이 관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지나치게 잘 계획되었기 때문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후 몇 년간 이 작은 도시는 비슷한 규모의 에팔레치아 지역 정착지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인구는 대도시로 이주하기보다는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 창업, 생태계와 안정적인 원격 근무 환경 덕분에 도시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기존 사업체들은 확장되었으며 지역 경제는 예상치 못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날 채터누가에서 전력망으로부터 얻는 연간 수백만 달러의 절감액 약 40억, 50억 원은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여겨진다. 고속 인터넷이 도시, 경제, 가져다준 총 가치가 수조 원 단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기가시티, 직시티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 성공 스토리는 대형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눈길을 피하지 못했다. 비교적 소규모 투자로 창출된 이 거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들의 수익 모델을 직접 위협했다. 그들은 이러한 사례가 다른 도시에서 재현되는 것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대형 통신사들은 채터누가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 다른 지역에서 모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공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하는 규제를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 1조 3,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같은 기업들은 자국민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도시 정부를 상대로도 정기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타난 상황은 이랬습니다. 네, 인터넷이 느린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채터누가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인터넷이 정말 빠르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수조 원의 수익이 몇몇 특정 기업들의 손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인터넷이 왜 느린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극도로 원시적이고 공포를 기반으로 한 광고 캠페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쓰레기, 수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요리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인들이 우리의 인터넷을 관리하도록 허용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광고들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네트워크는 낭비, 부패, 그리고 필연적인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고 더 나쁜 서비스를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정의통신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순소득의 약 3.2%를 광대역 인터넷 요금에 지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동일한 서비스에 소득의 1.1%만 할당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의 탐욕에 관한 평범한 서사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 산업이 대중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좌우할 수 있었는가이다. 잠깐만. 왜 당신의 인터넷 요금이 유럽인의 3배인가? 당신을 착취하는 것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랬는지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터넷 기업들은 이제 같은 전술을 서서히 다른 국가들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했고 이 공급망을 통제하는 자들이 서사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료, 제약, 금융, 기술 이 모든 분야는 극히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유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 해도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끝나면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분야에 관한 법을 만드는 정치인 대다수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에게 어떤 메신저 앱을 통해 사진을 보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경우 연결이 생각처럼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낼 때 실제로 콘텐츠를 친구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앱의 서버로 작은 데이터 패킷 형태로 전송합니다. 이 패킷들은 먼저 집의 라우터를 거쳐 이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주요 네트워크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인터넷 교환 지점으로 전달된 후 최종적으로 관련 서버에 도달합니다. 이 데이터는 콘텐츠 배포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각지의 서버에 복제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지연 없이 전달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기 콘텐츠는 거의 모든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반면 수요가 적은 콘텐츠는 제한된 수의 센터에만 저장됩니다. 사진이 전송될 때 이 데이터 패킷의 복사본은 공개 교환점과 해저 케이블을 거쳐 대양을 가로지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과 북미 사이를 연결하는 자체 전용 해저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이 케이블은 메타와 공동으로 설치되었으며 매일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친구가 메시지를 열면 자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통해 가장 가까운 서버에 연결되며 데이터는 동일한 경로를 따라 다시 전송됩니다. 이 설명은 물론 단순화되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경험이 기업, 정부, 협동조합 간의 극히 민감한 관계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기술적 복잡성이 인터넷 기업들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안개 장막을 형성합니다. 일반적으로 3가지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매우 비싸다는 점, 오직
자신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 심지어 비경쟁적인 인터넷이 헌법적 권리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날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본사와 여러분의 집 사이의 최종 구간 연결에서 발생합니다. 이 연결망은 민간 기업의 통제해에 있으며 대체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채터누가의 인터넷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경쟁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쟁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3배나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이유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법을 변경해 경쟁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속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에 가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